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3자 회담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 약 30분가량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관한 설명 이후 1시간 20분가량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회담의 결과는 부정적일 것이란 결과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회담을 마친 후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판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세운 대화의 주제는 총 7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은 부연 설명이 없거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여야가 논의하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당사자가 했는데 이렇게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표 안 받은 거 아니냐.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 처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3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거 아니냐. 이래도 경제민주화 입장이 확고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없다라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라고 한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해법을 찾지 못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다시 천막 당사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옷 갈아입고 또 천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3자 회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추석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이번 3자 회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거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이미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전 정부라고 그냥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건 어떤 노선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회담을 한 것 같다.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처럼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 중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한 대치정국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바이플 김준영입니다. 다른 것도 현재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 3자 회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지금 무작위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부하시는 분들께서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잘못 얘기하면 잡혀갈까 봐 이유를 못하신대요.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문화평론가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지금의 정권의 정치 철학이 결국은 분열과 두려움, 공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역사상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권력에 의한 공포라는 것들이 유신 때부터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거나 어떤 유전자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되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정치는 반드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잡혀갈까봐 못 하시겠대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검찰총장이 지금 정부 권력과 지금 드물져 있잖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때문에 원세훈, 김용판 기소하는 과정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장관하고 대립을 했던 적이 있고 이제 그런 분을 느닷없이 혼의 아들이라고 해서 문제를 삼아서 본인이 유전자 검사까지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감찰에서 검찰총장직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유신 정권 때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많이 느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박근혜 정부의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어제 상황을 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생과 민주주의 이 두 개의 축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선거 때 서민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낼 수 있는 건데 선거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그대로 덮으려고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신유신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거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